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기차 기술 개발을 특화한 군사 강소연구개발특구가 비슷한 분야의 기술 특화를 추진하는 도시와 연합기술교류회를 발족했습니다. 교류회는 각 지역 특구가 개발한 전기차 부품 소재와 미래형 전지, 차세대 자동차 부품 등의 기술을 공유하고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자원봉사 으뜸도시 선포식을 갖고 시민 한 명마다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조건을 완화하고 각종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협상이 2차례나 결렬되는 등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산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하림은 닭농장에 공급할 사료 원료를 제대로 운송하지 못하고 있고 세아철강은 생산된 제품을 반출하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 3년 차를 앞두고 비슷한 특화 분야를 연구개발하는 도시와 연합기술교류회를 발족했습니다. 각 특구가 개발한 전기차 부품 소재와 미래형 전지, 차세대 자동차 부품 등의 기술을 공유하고 전기차 생태계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20년 강소연구 개발특구로 지정된 군산. 당시 군산과 함께 강소특구로 지정된 울산 울주, 충남 천안아산과 연합기술교류회가 군산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군산대와 각 특구의 산하경관 핵심 관계자와 기업 등 100여 명이 새만금 지스코에서 연계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교류회는 공공기술의 특구 간 기업 기술 이전에 서로 협력하고 특화 분야 기술 개발 공유, 전문가 협력 등을 통해 전기차 동반 성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14개 강소특구 가운데 전기차와 관련된 특구는 3곳. 군산은 전기차 부품 소재를 연구 개발하고 울산 울주는 미래형 전지를, 충남 천안아산은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새 지역에서 미래차를 위한 발전 방향으로 이렇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같이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강소특구 사업이 이제 한 5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특화 분야별로 그리고 14개 강소특구가 연계돼가지고 좀 시너지를 내자라는 것이 가장 큰 모티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 3개 지역 강소특구가 연합기술 교류회를 발족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은 새만금 산업단지 109와 군산대를 중심으로 2.7제곱킬로미터가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 집적화 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기 자동차 부품 생태계의 조기 조성을 위해서 군산 지역 70여 개 기업과 7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기술 사업화 연구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 대학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16개 혁신기관이 참여해서 기술 교류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기술 핵심 기관인 군산대와 6개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은 기업에 이전하고 창업을 돕습니다. 이런 결과 정부가 제시한 목표량의 2배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대기업의 폐쇄로 흔들리던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너무나 힘들었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2가지 축이 무너지면서 기업인들께서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었다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의 그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소특구 특화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족한 연합기술교류회. 군산의 친환경 전기차 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전라북도의 방침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됩니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라북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특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이 가동됩니다. 유압기기 전문기업 신진 ENT가 새만금에 투자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유압기기 전문기업인 신진 ENT와 6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진 ENT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09에 건설 산업 분야에 쓰이는 유압 실린더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신진 ENT는 새만금 산단의 교통 여건과 타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교육 분야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시는 진학교육 정책으로 학습 지원 플랫폼인 공부의 명수 구축과 중고등학생 진로 탐색 멘토링 캠프, 청소년 자기개발 연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평생교육 정책으로 기초학력 지원, 상상도서관 건립,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 연령대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초등학생 문화페이 지급,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 교통 지원 등 다양한 청소년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 대하역 확장과 옥산면 일대의 남군산역 신설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대하역 확장과 남군산역 신설을 새만금 인입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내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대하역은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라 4개 철도 노선과 맞물려 환승 거점역 역할이 예상되고 남군산역은 새만금 이용자를 위한 도심권 근교 역사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가 오늘 자원봉사 으뜸도시 선포식을 갖고 시민 한 명마다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조건을 완화하고 각종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자원도시 으뜸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익산시를 자원봉사 으뜸도시로 선포합니다. 익산시는 시민 한 명마다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자원봉사 으뜸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연 100시간인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기준을 연 80시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생활문화와 일자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15가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보면 1인 수의계약 시 우대계약 적용을 비롯해 여성회관 연간 1개 무료 강좌 제공, 익산시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제공, 예술의 전당 연 1회 무료 기획공연, 공연료 50% 감면, 기간제 근로자 선발 시 가점 적용 등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일시민, 일자원봉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읍면동별 자원봉사단체와 기업봉사단의 실적을 평가해 우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는 오는 2024년부터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고 우수기업은 각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원봉사자 회원수가 1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세대당 한 분씩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고 우리 익산시가 자원봉사 도시라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기준 크고 작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익산 시민은 6만 9천여 명. 내년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을 시작으로 일시민, 일자원봉사 실천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내년에 시행하는 고량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25일부터 닷새 동안 답례품 후보 11개 품목을 접수받아 이달 초 선정위원회를 열고 품목과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후보 품목은 흰 찰쌀보리와 박대, 우레장아찌, 멸치, 신동진쌀, 방울토마토, 김치, 수제맥주, 젓갈, 꽃새우 조미료, 상품권 등 총 11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내년 4월 5일 실시하는 군산시의원 나선거구 재선거 입지자들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나선거구 출마를 저울질하는 입지자로는 강준구 전 한국유리 노조위원장과 김용권 전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대변인, 김중신, 우종삼, 윤효섭 전 시의원,
장병훈 군산시 자율방범대 연합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민주당 공천 여부에 따라 불출마를 결정할 수 있어 민주당 공천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나 선거구 재선거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던 민주당 후보 한 명이 후보 자격을 잃으면서 공석이 된 한 명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익산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청년 계층까지 확대됩니다. 시는 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에 전입 예정인 만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청년 중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연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세 대출 시에는 이자의 3%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과 콜센터 및 주거 경책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내 주택 매매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도내 주택 매매량은 1,5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50.4%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3,700여 건으로 4.1%, 최근 5년 평균보다 24% 증가했습니다. 또 인허가 된 주택은 19,500여 채로 지난해보다 17.9% 늘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8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두 차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역 산업계는 파업이 길어질수록 물류 대란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두 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한편 유가 보조금 지급 중단과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강대치 속에 파업이 장기화될 전망이 커지자 지역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항의 경우 현재까지 화물 장치율은 14.6%로 평시 14.4%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멘트와 컨테이너 분야의 물류 공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대책을 마련했던 기업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아비스틸 등 주요 철강 공장들은 출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재고가 쌓이게 되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피해가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며칠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12월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계속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재고가 좀 쌓이는 좀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또 하림 역시 물류가 멈추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생계가 공장에 운반되지 않아 육가공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계 농가는 사료의 원료인 곡물이 운반되지 않아 사료값을 추가로 지출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료부터 지금 이제 공급이 어렵게 된 거잖아요, 사실. 저희 이제 사육 농가들도 피해가 커요. 사료 공급이 안 되면 닭이 굶게 되잖아요. 닭 공급이 줄어들면 닭 가격이 또 인상될 거 아니에요. 지역 산업계는 조속한 협상 타결로 물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질수록 지역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화물연대에 이어 철도노조도 내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에 따르면 임금 단체 협약 갱신 교섭과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의 협상이 현재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전면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전북 등 호남 지역 노조원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도내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3,7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건수인 2,527건을 훌쩍 넘어서는 등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크게 늘면서 상담원 한 명당 담당하는 사례 수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30건을 훌쩍 넘는 4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도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6곳에만 있습니다. 익산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30대 여교사가 50대 남교사를 성희롱했다는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여교사가 학교 내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남교사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성희롱 결정이 내려진 건 갑질 시비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두 사람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외부 위원 4명이 포함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충분히 조사한 뒤에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OCI 군산공장 안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40분쯤 OCI 군산공장 안에서 이송배관 균열로 인해 사염화규소가 가스 형태로 1리터가량 누출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1시간여 만에 배관은 복구됐습니다. 익산 화학방재센터는 사고 발생지 인근을 확인한 결과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7,0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2천여 명 줄어 제휴 행세가 주춤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30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62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753명을 비롯해 익산 276명, 군산 263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9일 기준 1.02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온주가 1도씩 올라갑니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며 목표액은 84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4.9%가 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폐지된 김제공항 예정부지가 다른 용도로 활용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토부로부터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민간 육종단지와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고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어 연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1998년 공항 건설 계획이 확정된 김제공항 부지는 국토부가 기본계획 폐지를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도내 환경단체가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54개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으며 이 중 44개 학교는 내구 연한인 7년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와 관련해 2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하고 학교가 유해 플라스틱과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첫날 첫 기부자가 등장했습니다. 금호 엔비텍 금호로지스 이지태 대표는 오늘 군산시에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5년간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매년 2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습니다. 익산 대학로에 복합문화예술공간이 개관했습니다. 익산시는 원광대학교와 협력해 북일초등학교 맞은편 에스타큐브 건물 1층에 문화예술공간 오늘을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간은 청년 작가들과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첫 개관전으로는 오늘의 시작을 주제로 원광대학교 교수들과 학생, 지역 및 청년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가 진행됩니다. 군산시와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서울 은평구 어린이와 함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장김치 담그기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45곳 1,670여 명의 아동에게 군산의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 가공품으로 구성된 김장 체험 키트가 제공돼 진행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서울 은평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은평구 소재 143개 공공급식 시설에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 가공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라는 도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도서는 필요한 시민들에게 협의를 통해 무상으로 배부 중입니다. 군산시 소룡동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OCI 군산공장의 2,000포기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맛있는 김치가 저소득층 세대와 경로당 등 42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겨울을 맞아 겨울용 극세사 이불을 기탁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섰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새벽에 지역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8도, 최고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영하 3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영하 3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